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14개월 만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네, 가기 전이라서 그때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 둘이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2명이 아니라 3명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째 촬영이기 때문에 리마인드 차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때 14개월 전에 촬영했던 그 당시 교토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넘어간다. 그리고 제가 그때 썸네일을 좀 세게 적었었거든요. 아, 네. 네,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요? 뭐 약간 대릴 사위 약간 이런 느낌. 대릴 사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 집에서 2개월, 3개월 정도 좀 얹혀 살다가, 그러고 이제 저희가 집을 구해서 이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처가살이를 한 2, 정확히 3개월 3개월 정도. 네. 하다가. 예. 정확히 교토에서 얼만큼 있었나요? 1년 하고도 한 1개월, 2개월 정도? 거의 이제 2년 차 돼갑니다. 지금은 잠깐, 설이라서 잠깐 네, 부산에 설이라서 들어오고. 잠깐 이제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오랜만에 그러려고 왔습니다. 부산. 어떻게 1년 1개월, 2개월 정도 있으면서 일본어는 많이 늘었나요? 확실히 일하면서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했던 거 좀 한 번 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 워홀러가 아닌 일본에서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 생활 2년차 된 배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옥상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にゃせよ、日韓夫婦の萌えです。お願いします。 스바라시 사랑을 위해서, 그죠? 네. 7살이란 나이를 극복하고 교토로 갔습니다. 네. 언제 결혼을 결심했고 언제 결혼을 했나요? 결혼을 결심한 거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있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 서로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한 100일인가? 그때 됐었는데 100일은? 아, 그런가? 어쨌든 연애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로 와줬어요. 그때 장례식. 저 보러. 저가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주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랑 계속 함께 해도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계속 같이 동거를 하고 지내다가 혼인신고를 한 거는 작년 9월 22일쯤에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은 올릴 거잖아요. 네. 그때 결혼식 얘기할 때는 지금처럼 9월 22일 하면 안 되고 바로 팍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긴장. 1年前ですね。1年前。彼が日本に行く前、彼の日本語、その実力が、僕から見たらいまいち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で、1年以上住んでて、彼の日本語力はだいぶ上がってきたんですか？かなり上がってきたと思います。やっぱ若いからですか？若いし、1日に8時間、ちゃんと毎日働きに行ってくれて、日本語しか使えない環境で過ごしているので、本とかそういう参考書とかに出てこないような話し方とか言葉も学んで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やっぱなまってるんですかね、彼。その、私の関西弁。関西弁を映ってると思います。奥さんから見たら、彼は外国人じゃないですか。一緒に過ごすことにあたって不便なところはないですか？言語的に。言語的には不便ではないですね。お互いがお互いの国の言葉を勉強しながら過ごしてるので、不便って感じたことはあんまりない。あんまりないです。逆になんか彼が多分私がわからないと思って友達と電話とかしてるのを内容を理解しちゃうので、こう言ってたやろって言ったらみたいなはあります。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는 예비 오홀로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뭘 하면서 어떻게 지냈나요? 일단 되게 고비가 많았어요. 고비라고 해야 되나? 제가 딱 처음에 일본에 가자마자 인플루엔자에 걸렸어요.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대로 적응도 못했는데 이제 막 열은 계속 올라가지니까 처음으로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또 기다리는데 그때 또 일본은 제가 갔을 때가 일본의 설날이었어가지고 그때 또 병원이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 진료 받는 데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가자마자 아프고 또 갑자기 그때 지진이 또 크게 일어났어요. 작년 1월 1일이었나? 그 저기 이시가와 쪽인가? 진도 한 7점 몇 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토도. 몸도 아픈데 지진까지 일어나자니까 오자마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있다가 와이프 덕분에 좀 몸도 괜찮아지고 말했던 것처럼 맥도날드에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거기에서 뭐 좀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본어 실력도 당연하게 손님을 또 응대하고 해야 되는
뭐 약간 경호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었고 확실히 일하는 것도 좀 늘어서 맥도날드도 이제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크루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트레이너, 곧 있으면 매니저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매니저를 준비하는 가운데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계속 이제 맥도날드에서는 일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뭐 알바를 하고 사는 것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은 약간 저만의 전문 지식 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일본의 이제 국가 자격증 그 약간 부동산 네, 부동산 관련 이제 국가 자격증 타켓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매니저 맥도날드 일 병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엔 이직할 거네요? 면허를 따고 이제 합격을 하고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아예 바로 이직을 할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한 1년 일했죠? 네.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손님이에요. 레지. 레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짬밥이 있는데. 야시마세. 코노 세트 쿠다사이. 뭐. 빅마크 세트에 같이 안내해주시죠. 이거 컷. 갑자기 하려고 긴장해가지고. 봉긴 씨가 부산 사람이죠? 네, 그렇죠. 뭐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을 거고 네. 도쿄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대 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부산 vs 교토가 되거든요. 본인이 살아본 데가 그 두 군데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부산 대 교토입니다. 네. 첫 번째, 교토에 살아보면서 느꼈던 점 아무거나 좀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관광객은 많지만 일본의 옛날 건물도 좀 많고 조용하다? 한적하고 조용하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장점도 얘기해요. 뭐 하고 싶은 말만. 저는 나름 교토라는 도시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광지 근처나 교토역 근처에 가면은 확실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역시. 확실히 그런 중심지로 가면은 많은데 조금만 이제 관광지 옆으로 근처만 나가도 되게 여유롭고 약간 한가한 매력적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막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도쿄는 안 가봤지만 오사카랑 비교했을 때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사람도 막 그렇게 막 붐비지 않고 한적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불편했던 점 혹시 있나요? 외국인으로서 불편했던 점은 글쎄 적응을 잘 하고 살아서 딱히 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 처음에는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네.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월세겠죠? 네, 월세죠. 저 교토 월세가 궁금합니다. 그게 얼마나요? 저희 집 기준으로. 그죠? 네, 저희 집 기준으로. 대충 뭐 평수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희 집이 일단은 1DK고요. 1DK. 네. 방 하나, 네, 방 하나, 다이닝, 키친. 키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1DK고요. 일단 신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곳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역세권이에요. 교토역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좋다. 어쨌든 신축에 역세권에 1DK. 근데 집은 좀 좁아요. 집은 좀 좁은데 두 명이서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월세랑 관리비 합쳐서 한 2,000원 정도. 수도랑 가스랑 그런 거 다 별도. 그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 보통 결혼하면 안 그러는 부부도 있고 그러는 부부도 있던데 이렇게 돈을 합친다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한다거나 부부마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돈을 합쳐서 얼마씩 같이 생활비로 쓴다 해가지고 한 달에 계속 8만 원씩 주거든요. 8만 원씩 주고 본인이 뭐 관리? 고박은 관리나 이런 거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관리하고 나머지 彼と結婚する前、韓国人と付き合ったことありますか？ないです。一回もないですか？連絡取ってた人はいたんですけど、付き合ったことはない。はい。ないとしたら、韓国人の男と結婚してみてどうですか？本当に優しいし、家族も大切にするし、私の家族も自分の家族も大切にしてくれるし、料理もしてくれるし、最高やなと。最高や。悪いとこあんまないですか？悪いっていう解釈ではないんですけど、驚いたのは、日本に来る前にパンツを自分で買ったことない人って。今まで誰に買ってもらったんですか？엄마。爪を切ったことないとか、耳の掃除したことない、全部やってもらったお母さんがやってたって聞いたので、それは驚きます。これは韓国では普通じゃないです。日本やったらもう、まさこ韓国でいうママボーイみたいな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まあ韓国はそうなんかなと思って、ちょっとびっくり。今は自分で、はい、してくれてます、すべて。パンツもですね。
여기서도 조금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일단 뭐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전 또 땡큐입니다. 한일 유튜버 이런 거부터 포함해서 뭐 저 같은 일본 관련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일본 여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여자가 최고다. 한국 여자 진짜 별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여자랑 네, 결혼하면 인생 성공한 거다. 아, 뭐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한국 남자의 로망을 지금 실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동빈 씨가. 실현시키고 있는 중. 그래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느낀 점, 장단점. 뭐 꼭 장단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히 표현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그만 사소한 거에도 되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 뭐 해줘서 고맙다, 뭐 해서 미안하다. 사소한 거라도 되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 한국 여성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있긴 있겠죠. 네,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한국 여성분들 이해가 될 수 있나요 혹시?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안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어서 그런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은 확실히 솔직히 말해. 아니 근데 이게 얼굴 안 보고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국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 여자든 한국 여자든 미국 여자든 어느 나라 여자든 성별을 다 지져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본 여자들 중에서 당연히 성격이 이상한 여자들도 있을 뿐더러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다들 아시는 일본 여성분들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는 확실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함, 상냥함. 근데 단점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단점은 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뭐 딱히 느껴본 적 없습니다. 아, 오케이. 없는 걸로. 없는 거.